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술기운 때문이라 믿고 싶었지만 분명 서로를 원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달렸던 일이라 다들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팀장님이 오늘은 마음껏 마셔요라고 말하자마자 분위기가 확 풀렸습니다. 저는 사실 회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시끄러운 분위기, 억지로 웃어야 하는 농담, 그리고 어색한 자리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쳤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저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많이 마셨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냉정하고 단정했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고 사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잔을 들 때마다 제 쪽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제가 농담에 웃으면 따라 웃었고 누군가 제게 질문을 던지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대신 답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니까 분위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눈이 마주치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묘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지 않은 기분. 괜히 물을 마시고 괜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다들 취기가 올랐고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회사 욕을 했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의식은 자꾸 그 사람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는 많이 마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붓지 않았고 말도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뜨거웠습니다. 제가 괜히 고개를 숙이면 그 시선이 따라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자.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2차가 끝났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둘씩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비틀거리며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내일 출근이 걱정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거리에 남은 건 저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집 방향 같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네, 아마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밤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몸이 조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굽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네. 덕분에 잘 마무리됐죠. 아니요. 당신 덕분이죠. 그 말의 순간 걸음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칭찬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객관적이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말투였는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잠깐 인도가 좁아져서 우리가 바짝 붙게 됐습니다. 그때 손등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처럼. 그런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지만 그 감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진 것처럼 닿았던 부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이건 술기운이다. 저는 속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술을 마셨으니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오늘 하루가 특별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드는 거라고.
하지만 옆을 힐끗 봤을 때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는 눈빛. 그 눈빛은 취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했고 분명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 먼저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쉬운 건지 아니면 다행인 건지 저도 모르겠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잘 들어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히 뒤가 신경 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 결국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선명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현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술기운이다. 그냥 착각이다.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결심한 듯한 표정. 술에 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다가 괜히 내려놨다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을까? 그 순간 화면이 켜졌습니다. 짧은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취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건 술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에서 마주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카드를 찍고 로비를 지나는데 멀리서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셔츠에 아무 일 없다는 표정. 저를 본 것 같았지만 먼저 고개를 돌린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저는 분명 그날 밤 이후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괜히 복잡해지는 것도 싫었고 회사에서 불편해지는 건 더 싫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을 보니 그게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가 한층 한층 내리면서 점점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정면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어색했습니다. 어제 잘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가볍게. 네. 잘 들어갔습니다. 짧은 대답.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냈던 메시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도 일부러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더 의미를 두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거의 도망치듯 먼저 내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는데 제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앉으려던 순간 누군가 먼저 의자를 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습니까? 이미 앉으면서 묻는 말이었습니다. 네, 괜찮죠. 팀원들이 몇 명 더 있었지만 대화는 묘하게 우리 둘 사이로만 흘렀습니다. 제가 반찬을 덜어놓으면 그가 물을 건넸습니다. 제가 휴지를 찾으면 말없이 밀어줬습니다. 사소한 배려. 그전에도 있었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의식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의 시선이 한 번씩 닿을 때마다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또 단둘이 남았습니다. 다들 먼저 나갔고 프로젝터를 끄는 사람은 저와 그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일 기억나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술 많이 마셨잖아요. 저 거의 기억 안 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억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저를 바라보던 눈빛, 현관 앞에서 멈춰 서 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까지.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가까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하지만 분명 가까운 거리. 전 다 기억납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깊게 박혔습니다. 뭐를요? 제가 되묻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하지 않는 눈. 그날 밤과 같은 눈빛. 당신이 계속 술 기운이라고 말하던 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는 걸. 그건 그냥 분위기였죠. 저는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입니다. 여기는 회사고 우리는 동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뭐가요? 지금은 술 안 마셨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맑은 정신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까이 서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이래야 해서요. 결국 제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나가려는데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짧은 한마디.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너무 분명해서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만큼 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연이 계속됐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마주치고 주차장에서 동시에 차 문을 열고 퇴근 시간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상하게 단둘이 남는 순간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 우연히 이렇게까지 반복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퇴근길 또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 일부러죠? 그는 모른 척 웃었습니다. 뭐가요? 자꾸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는 거요. 잠시 침묵. 그리고 솔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일부러입니다. 그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요. 뭘요? 그날이 술 기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실수도 아닙니다. 감정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번엔 그냥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솔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밤 공기보다 더 차갑게 또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해지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술 기운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만 부정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메시지. 도망치지 말아요.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래된 연인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년째 만나고 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와 저는 그저 동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저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올 때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멈춰야 한다. 그는 분명 누군가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날도 야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후속 정리 때문에 다들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연이네요. 제가 먼저 말하자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우연일까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보에 없던 소나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빗줄기에 사람들은 건물 입구로 몰렸고 택시도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집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잠깐 비만 피하고 가시죠. 금방 그칠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한 제안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괜히 패 끼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형식적으로 거절하듯 말했습니다. 패 아닙니다. 짧은 대답. 그리고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의 집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도보로 5분 남짓.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우리는 말없이 뛰듯 걸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그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게.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거실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처럼 단정했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괜히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빗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사이의 거리 때문인지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젖은 셔츠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깨 부분이 물에 젖어 색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감기 걸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입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건 아니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요? 그는 모르는 척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거요. 정확히 말하면 단둘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회식 날과 같았습니다. 취하지 않은 또렷한 눈. 저는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 도망칠 수 있다는 말.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연인이 있다. 머릿속에서 다시 경고가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더 안 되죠.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우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간 건지도 모르게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숨이 섞일 듯 가까운 거리. 멈춰야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 개는 아니었습니다. 놓으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힘. 그런데 그 온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후회 안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후회할 걸 알면서도 왜 그런 걸 묻는지.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빗소리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문까지 몇 걸음. 정말 몇 걸음이면 끝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춘 공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문까지는 몇 걸음이었습니다. 정말 몇 걸음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젖은 셔츠를 핑계로, 비를 핑계로, 순간의 흔들림을 핑계로. 그런데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거실에는 우리 숨소리만 조용히 섞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천천히 거리가 더 좁혀졌습니다. 처음 닿은 건 손이었습니다. 손끝이 스쳤고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놓으려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걸, 선택이라는 걸 분명히 느끼게 하는 온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됩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고개를 저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맑았습니다. 그래서 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치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이대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후회는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연인이 있다는 사실, 이 공간이 그의 집이라는 사실, 내일이면 다시 회사에서 얼굴을 봐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하듯이 그 손길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이건 아니죠. 제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마에 아주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깊지도 길지도 않은 접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지금까지의 모든 망설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셔츠를 잡았습니다. 젖어있던 천이 손 안에서 구겨졌습니다. 그 감촉이 너무 선명해서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안았는지, 누가 먼저 더 가까워졌는지. 다만 기억나는 건 그가 끝까지 조심했다는 것과 저 역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현실이 밀려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주 극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비가 거의 그쳐 있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결국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이 조금 붉어져 있었고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술 때문이 아니야. 이번에는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처음이 가장 약합니다. 처음은 가장 쉽게 무너지고 가장 쉽게 합리화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이 시작이 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후회합니까? 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 문장을 보내는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멈추기 더 어려워졌다는 걸. 다음 날 출근길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젯밤의 비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지만 제 안은 전혀 맑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늘 그를 마주치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정말 1초도 안 되는 순간 그는 아무 일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평소와 똑같은 인사. 네, 좋은 아침이에요.
목소리도 표정도 거리도 완벽하게 동료였습니다. 그게 더 숨막혔습니다. 어젯밤 분명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서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그는 변함없었습니다. 차분했고 정확했고 감정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선이 스치긴 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더 흔들렸습니다. 그가 아무렇지 않은 게 서운했고 아무렇지 않지 않다는 걸 아는 제가 더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 팀원들과 같이 식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지? 이게 정상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제가 더 의미를 둔 건 아닐까? 혹시 어젯밤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메시지. 보고 싶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글자가 하루 종일 참아왔던 감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위험해.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고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데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어진 문장.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더 힘듭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상한 리듬을 갖게 됐습니다. 낮에는 모르는 척, 밤에는 서로를 찾는 사람들, 회사에서는 철저히 거리 유지, 사적인 질문도 하지 않고 단둘이 남는 상황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피했어요? 회의 때 계속 쳐다봤잖아요. 점심에 웃던 거 나 때문이죠. 사소한 것들이 대화의 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단순한 안부에서 시작해 하루의 감정, 생각, 그리고 결국은 서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일 후회합니까?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후회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그런데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만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졌고 짧은 답장 하나에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스쳐 지나가는 손끝, 우연히 겹치는 동선, 잠깐 마주치는 눈빛. 그 모든 게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 뭐 해요? 몇 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 생각. 심장이 또 크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한 이후로 더 멈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죠. 제가 보냈습니다. 그는 잠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났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에게는 오래된 연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감정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지된 감정이라는 이유로 더 선명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오늘 당신 웃는 거 보고 하루 종일 생각났습니다. 퇴근할 때 뒤돌아보지 않은 거 일부러였죠. 아니요. 돌아보면 다시 붙잡을까봐.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끝은 항상 그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두려웠습니다. 점점 멈출 수 없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지, 어디서 무너질지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더 보고 싶네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그 두 글자를 보내는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다는 걸. 낮에는 모르는 척, 밤에는 서로를 찾는 사람들. 그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때의 우리는 멈추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의 답장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쁜 줄 알았습니다. 야근이 겹쳤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어서요. 전화는 어렵겠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는 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래된 연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괜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는 대화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낯선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표정으로 웃고 있는지, 그 상상을 멈추려고 애썼지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무표정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잠깐 비친 이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세게 찔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격도 없으면서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눈치챈 것 같습니다.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그 사람.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연인이 우리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요즘 달라졌다고 합니다. 달라졌다는 말. 그는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더 차가워졌고 밤에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 변화는 분명 누군가에게도 보였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관계의 끝을 구체적으로 상상했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돌 수도 있고 그가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 퇴근 직후라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만둬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말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에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자신이 더 싫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습니까? 그 질문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둬야 해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야 하잖아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회식 날부터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오래 만났습니다. 익숙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날은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참다가 더는 못 참은 겁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특별하다는 증명, 우연이 아니라는 확인.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 위에서 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선택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밀어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아직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사람 못합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카페라는 걸 잊은 것처럼 시간을 주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시간. 그 말은 언제나 애매합니다. 붙잡는 말이면서도 책임을 미루는 말입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싫었습니다.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제가. 이러면 더 아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아픕니다.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감정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의 시간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나 자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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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만 너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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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 이 관계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독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건 선택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를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 이후로 우리는 예전처럼 연락을 이어갔지만 모든 문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예 기간이 붙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단호했지만 어딘가 미완성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갑니다. 하루가 길었고 밤은 더 길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면 바로 피했고 둘만 남는 상황은 최대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도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습니까? 어느 날 복도에서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힘들어지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요즘 예민합니다. 자꾸 묻습니다. 어디서 누구랑 있는지.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어떻게 대답했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이든 상처일 게 분명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그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오늘 또 싸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이 있냐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그만합시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이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당신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결정을 못하겠다면 제가 할게요. 그때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왜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까? 낮고 억눌린 목소리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통화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몇 번 스쳐들었던 이름. 그의 연인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이어졌고
저는 알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적 있는 얼굴. 생각보다 단정했고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익숙한 대화창이 보였습니다. 그와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변명도 거짓말도 부정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짙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만 선택은 해야겠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오래 만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아주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겠죠. 그 문장이 이상하게 더 무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선택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몫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을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 만났어요. 침묵. 누구를? 당신 연인.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연인에게서 온 그 한 문장은 제 일상을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든지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든지. 저는 더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를 만났습니다.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엔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 왔어요. 그녀한테.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담담한 얼굴. 그 표정이 더 아팠습니다. 알고 있어요. 짧은 대답. 그리고 이어진 말. 시간 좀 줘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요? 무슨 시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울음도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또렷해졌습니다. 정리. 그 단어가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을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도 헤어질 생각은 없는 거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사랑이 아니라 그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외로울 때 찾는 사람, 불안할 때 기대는 사람, 하지만 삶을 함께 정리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래 만났고 가족들도 다 알아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없게도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묻지 말았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 말이 다시 심장을 찔렀습니다. 처음 닿은 손, 처음 무너진 마음, 처음으로 선을 넘었던 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이 항상 끝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걸. 그는 저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정을 내릴 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인은 저보다 오래 그의 곁에 있었고,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유했고, 저보다 더 많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든 감정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시간이요. 얼마나 필요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걸. 그날 이후 그는 여전히 연락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그 말들은 달콤했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그대로였고, 주말도 그대로였고, 기념일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낮에는 모르는 사람, 밤에는 숨겨진 사람. 하지만 이제는 밤마저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또 연락하면 어떡하지? 혹시 회사에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혹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지면 어떡하지?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곧 정리할게요. 그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안았고, 여전히 저를 찾았고, 여전히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확답을 받지 못한 사람, 숨겨진 사람. 그러던 어느 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밑은 어두웠고 표정은 지쳐 있었고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사랑이었나? 처음 손을 잡았던 그날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전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의 전부가 아니라 그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언제든 잘려나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낼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미뤘고 저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을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르다는 걸. 사랑은 말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걸. 그리고 그는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그 진실을 알고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맞을까?
그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바로 답하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에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초조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어요? 나 때문에 그래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마주보고 끝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대신 처음처럼 또렷한 눈으로.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핑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탓도 취기 탓도 실수였다는 변명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 만났던 날처럼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생각나요? 그 질문에 심장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닿았던 손, 처음 가까워졌던 밤, 처음 무너졌던 마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 취한 줄 알았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공기처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또렷했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술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에 잠깐 흔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회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후회. 만약 술 때문이었다면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선을 넘었습니다. 알면서도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인정해요. 뭘요? 술 기운이 아니었다는 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때 조금 취했었지, 그날 분위기가 이상했지, 같은 말로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그래야 덜 비겁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고 서로를 원했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는 결정을 미뤘고 저는 기다렸고 그 사이에서 사랑은 점점 형태를 잃어갔습니다. 난 진심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다시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심과 선택은 다르다는 걸. 그런데 왜 아직도 정리 못했어요? 조용히 묻자 그는 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적어도 솔직해져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좋아했어요. 나도 당신을 좋아했고요. 그건 술 때문도 아니고 외로움 때문도 아니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좋아하는 감정은 충분했지만 책임질 용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처음 닿았던 그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렘, 두려움, 기대. 그리고 지금은 아쉬움. 만약 다시 돌아가도 그가 말했습니다. 또 그날처럼 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대신 이번엔 더 빨리 끝냈을 거예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술기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있어요.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하지만 그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택 말고 정리해요.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웠어요. 그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술 때문 아니었잖아요. 그는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요. 그 말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술 기운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사랑을 제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에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처음이 약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더 오래 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취기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 그리고 그는 끝내 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날 카페 문을 나서던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그는 끝까지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붙잡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 후로 며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마주쳤고 회의실에서 눈이 스칠 때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 단둘이 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낮에는 모르는 사람, 이제는 밤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잘 지내요? 라는 한 문장이 오지 않을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결국 그녀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이직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도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처음 눈이 마주쳤던 복도도 서로를 피하면서도 의식하던 회의실도 늦게까지 남아 핑계를 만들던 야근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사서를 제출하던 날 그는 제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진짜가요? 짧은 질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리하려고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붙잡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까지도 그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끝났습니다. 회사도 인연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상.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 덕분에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완전히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떠오릅니다. 비 오는 날, 늦은 밤 택시 안, 커피 향이 진하게 나는 카페. 그리고 그날, 처음 손이 닿았던 순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술 기운이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잠깐 흔들렸던 거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도 분명한 마음으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 이 관계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기에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문득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그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죄책감도 아무 불안도 없던 표정.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지우지 못하고 폴더를 닫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눈빛도 그의 손의 온기도 그가 했던 말들도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그 진심이 끝까지 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끔 상상해 봅니다. 그가 그때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를 선택했더라면 지금은 다른 미래였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선택하지 못한 것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었으니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걸 이번에야 배웠습니다. 그는 감정은 있었지만 결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감정도 있었고 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의 얼굴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남은 건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두려움, 기다림, 그리고 깨달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히 선택받고 싶고 온전히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와의 사랑은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저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날이 술기운이었으면 차라리 덜 아팠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분명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 진실 덕분에 이 사랑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더 오래 남을 겁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아마 저는 또 그를 바라봤을 겁니다. 다만 이번처럼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이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취기가 아니었고 실수도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의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를 선택합니다.